저도 인슐린 하면 당뇨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탄수화물이나 당분 섭취도 대사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물론 당을 높이는 식품을 많이 드셔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뱃살입니다. 바로 뱃살입니다. 근데 이제 뱃살이랑 이 저항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도대체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예, 뱃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뱃살이 찌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대사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복부 비만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뱃살 중에서도 내장 지방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근육 밖에 있는 이런 피하 지방과는 다르게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 장기 곳곳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방산을 혈액 속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높아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또 인슐린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슐린에도 과부하가 생겨서 결국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뱃살이라 그래가지고 제 배 한 번 만져보고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마른 사람들도요. 내장 지방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른 비만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이. 맞습니다. 이 배가 나오지 않은 마른 체형이라도 얼마든지 내장 지방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형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사증후군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뚱뚱하든 마르든 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피하 지방이든 아니면 내장 지방이든 지방이 있다는 얘기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관에라도 가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에 가서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이제 제일 먼저 오게 되는데 이 지방간이라는 게 오게 되면 간 안에도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혈중에도 중성지방이 많아집니다. 이 중성지방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HDL이라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HDL이 줄어들게 되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점점 더 강력해지고 여러 가지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